안녕하세요. 다크 투어리즘이 공정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공정여행의 좀 범위를 늘려서 좀 크게 본다면은 공정을 추구하는 어떤 역사적 가치 그리고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. 그랬을 때 아무래도 어떤 역사의 문화, 반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접근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크 투어리즘도 좀 공정여행의 파트로 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중 오늘 첫 번째는 이 독일에 있는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되겠습니다. 다하우 강제 수용소는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게 독일 다니엘이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었던 바로 그런 장소가 돼서 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특히 약간 이런 독일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본인들의 어떤 잘못 같은 것들을 잘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좀 잘 갖춰져 있죠.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게 많이 명시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크 투어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인 이 다하우 강제수용소는 정말 깊이 있는 울림을 줘서 여기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다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미넨에서 좀 가까워요. 그래서 미넨에서 저도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게 됐고요. 일반적으로 독일은 모든 관광 명소들,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곳들이 다 입장료도 받고, 그리고 주차할 때 다 주차료도 받는데, 거의 유일하게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지 않았던 곳 같아요. 그만큼 이제, 이런 역사적인 아픔과 반성을 하는 곳을 돈으로서 매길 수 없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다우 강제 수용소에 갔을 때, 이제 느낌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입구에서 안내소에서 이제 실제로 그 해설 프로그램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갈지 이런 안내 해설 이제 오디오 같은 걸 빌려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고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 안내 해설 시스템은 없어서 이제 영어 안내 해설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수용소 입구부터 해서 이제 그 앞에 부분에 딱 가게 되면은 수용소 이제 관리동이 있고,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그 수용 시설이 있게 돼요. 두 동이 있게 되는데,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남았을 줄 알았지만 약간 실망했던 거는 이제 수용 건물은 옛날 수용소로 쓰였던 건물은 이제 두 동만 남아 있고요. 네 동이었나? 두 동이었나? 두 동이었을 거예요. 두 동만 남아 있었고, 나머지 같은 경우는 관리동이랑 그렇게만 이제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엄숙한 느낌이 확 들어요. 이렇게 관리동 바로 앞에 보면은 조형물부터 해서 관리동 내에 이런 동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, 그 당시에 이런 안내 해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여기서 처절하게,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특히 이제 수용소로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단체로 이렇게 칸막이도 없는 화장실, 그래서 그냥 다 단체로 이렇게 잠도 자고 화장실에서 그냥 볼일도 보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사실 보여주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수용소 건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뒤쪽에는 이제 원래 수용소가 있었던 그 자리에 터만 이렇게 쭉 남은 걸 보게 돼요. 근데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굳이 다 남기기보다는 그 크기만 보더라도 앞에 있는 수용소의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공간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좀 크게 정말 이런 잔혹한 행위들을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를 끝까지 이렇게 지나가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옛날 화생방, 이런 독가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가스실에서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저는 이제 이 가스실의 어떤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은 볼 수가 저도 느끼지를 못했는데, 특히 이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. 그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가스실의 어떤 모습들이 쫙 모여 있는데, 그게 확 떠오르면서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어쨌든 그런 굉장히 아픔이 있는 모습들을
이 다오 강제 수용소는 보여주게 되죠. 여러 가지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려고 하죠.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보통 서대문 형무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. 다만 이제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해를 당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남긴 부분이 되겠고요. 다만 우리가 가해를 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상 좀 찾기가 쉽지 않죠.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또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, 뭐 우리는 가해한 게 없을까 그렇게 찾아본다면은 사실 뭐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참전을 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한테도 아픔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철저한 역사에 대한 반성을 우리는 좀 상기해야 되고, 그런 게 이제 다크 투어리즘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정한 다크 투어리즘은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가해자로서의 반성 이런 것들이 잘 남겨져야 될 것 같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하오 강제 수용소에서는 제가 좀 많이 아픔을 이렇게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. 마지막에도 썼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고 하죠. 한편 그래서 이런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도 조금은 우리한테도 더 좀 깊이 있게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서 제가 이 책에도 좀 다오 강제 수용소를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다오 강제 수용소는 뭐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